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 네일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던 신규 업체 환풍기 설치 의무화가 사실상 유예됐습니다. 이로써 신규 한인업주들에게는 숨통이 트인 셈이지만 설치 규정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뉴욕주 네일살롱 환풍기 설치 의무화 규정. 네일업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이민자들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억압하는 악덕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주 정부 네일살롱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온라인 신청 문항 중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항목이 준수한다에서 인식하고 있다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알고 있다는 응답만 하면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번 주부터는 정부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환풍기 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나 모르나라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체크를 하면은 라이센스가 지난 어저께부터 발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 회장은 정식으로 규정이 폐지되거나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받는다면 환풍기 규정에 의거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발급이 됐는데 다음 주에 나와서 단속을 해서 환풍기 시스템이 없다고 페널티를 만약에 준다면은 단속이 되겠죠. 한편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과 내일 환기시설 설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지난 토요일 소송을 위해 협회와 일부 업주 측이 갈등을 해소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상황에서 앞으로 내일 환기시설 설치 규정에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뉴저지주 노던밸리 리저널 데마레스트 고등학교 소속 스쿨버스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최소 6명의 한인 학생을 포함해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60여 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모두 경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5분쯤 업스테이트 뉴시티를 지나는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11번 출구 인근에서 데마레스트 고등학교 스쿨버스가 다른 스쿨버스의 뒤편을 들이받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한인 학부모 회의에 따르면 이날 뉴시티의 우드몬트 데이 캠프에서 10학년 이상 필드 트립이 실시됐고 사고는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학교로 돌아오던 중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두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80여 명 중 6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이날 오후 6시 모두 퇴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는 모두 경상이며 대부분 머리와 목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에 가던 버스가 갑자기 멈췄거나 속도를 줄인 것을 뒤따라오던 버스가 미처 보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비 SSI가 거의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인상폭은 2010년 이후로 최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소와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18일 사회보장국이 발표할 2017년도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 생활보조금 SSI 지급액 결정을 위한 생계비 조정치 인상률은 0.2%에서 0.5%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저소득 생활보조금, 그리고 장애인연금 모두 인상폭이 미미하거나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개인이 월 평균 1,341달러에서 1,344달러에서 1,348달러, 부부가 2,212달러에서 2,216달러에서 2,223달러로, SSI 역시 개인 733달러에서 최대 737달러, 부부는 1,100달러에서 최대 1,106달러로 예상됐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166달러에서 1,168달러에서 1,172달러로 조정될 것이라고 경제연구소와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매년 생계비 조정치인 COLA를 반영해 사회보장연금이 결정되는데 지난 2010년 이후 인상폭은 최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 그리고 올해는 아예 연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메디케어 서비스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시니어와 장애인 지원 보험인 메디케어 주치의 진료비 지급 체계가 대폭 개편됩니다.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정부 기관인 CMS는 최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사들의 불공정한 진료를 밝혀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난 50년간 메디케어 시행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개편안은 진료비 지급 방법을 크게 두 개로 나눠 주치의나 병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 지급 방식은 개편안의 충족 조건을 다 따를 경우 가장 높은 지급액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의사나 병원은 의료 서비스 평가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기록과 각종 서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의무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주치의는 전체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성과 장려 지급 방식인데 의료 서비스 보고 등 요구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워 주치의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지난해 양당과 행정부를 오가며 수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이 결정됐음에도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2016-2017 회계년도 부문별 이민 영주권 쿼터를 발표했습니다. 가족 이민 22만 6천 개, 취업 이민 14만 개를 합해 총 36만 6천 개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 쿼터를 부문별로 보면 시민권자 미혼자녀인 1순위가 8만 9,350개,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2A순위는 2만 1,984개, 2B순위 2만 6,266개, 그리고 3순위 2만 3,400개와 4순위 6만 5천 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이민 쿼터는 모두 22만 6천 개입니다. 1순위 쿼터가 소진되지 않을 경우에 남은 쿼터는 2순위, 3순위, 4순위 순으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은 세계적 특기자와 국제기업 간부와 직원에게 적용되는 1순위와 석사 학위자 또는 5년 이상 경력자에게 적용되는 2순위, 그리고 3순위에 각각 4만 40개가 배정돼 있습니다. 또 종교 이민인 4순위와 투자 이민 5순위는 각각 9,940개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뉴저지주의 대학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 고등교육위원회가 학자금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열린 소위원회에서 학자금과 관련된 10개의 법안들을 패키지로 심의한 후 통과시켰습니다. 학자금 경감 법안은 지난달 스테판 스위니 주 상원 의장이 주도한 뉴저지주 학자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는 뉴저지주 대학 학자금은 연간 평균 13,000달러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년 재학 후 편입하던 방식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3년 재학 후 4년제로 편입해서 1년 뒤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4년제 대학에서 3년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동시 등록을 하게끔 허용하고 학비 부담을 학생과 학교가 나눠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전국의 공립고교 졸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뉴저지 고교생 졸업률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육 개선과 중퇴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잘 관리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2014-2015년 전국의 고교 졸업률이 전년에 비해서 0.9%포인트 증가한 83.2%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역대 최고치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주별로는 아이오와주의 고교생 졸업률이 90.8%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뉴저지주가 차지했는데 고교생 졸업률이 전년에 비해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뉴욕주는 전년과 동일하게 79.2%로 나타나 전국 순위 36위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그래도 10년 전의 61%와 비교하면 무려 18.2%포인트나 높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안 졸업률이 90.2%로 가장 높았으며 백인 87.6%, 히스패닉 77.8%, 흑인 7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영어가 미숙해 영어 수업을 추가로 듣는 학생들과 장애 등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졸업률은 각각 76.1%와 64.6%로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교육 개선과 중퇴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잘 관리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매출 손실을 초래하면서도 초저가 항공 티켓을 판매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 항공사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델타 항공이 초저가 티켓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타임즈는 17일 델타 항공이 라이벌 외국 항공사들의 저가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대서양 노선의 저가 항공 티켓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대서양 노선에 취항 중인 저가 노르웨이 항공 때문에 매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을 비롯한 다른 대형 항공사들도 매출 손실이 이어지면서 연방교통국에 노르웨이 항공의 미국 취항 금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노르웨이 항공의 초저가 운임 책정은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노동 행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국 측은 노르웨이 항공의 노동법 위반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가격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델타 항공이 먼저 초저가 티켓 판매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최근 한밤중에 출몰하는 무서운 분장의 광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광대 분장을 한 사람을 본 한 주민이 공포감에 놀라 총을 발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LA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30분쯤 산타클라리타 지역의 한 주민이 광대 분장을 한 남성이 접근하자 위협을 느껴 허공에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총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역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체포했으며 남성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는 광대 마스크와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을 쏜 주민 역시 수색 도중 불법 약물과 총기가 발견돼 체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의 타겟은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무서운 광대의 놀이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일부 광대 마스크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땡스기빙 데이인 추수감사절 밤부터는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이라 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주요 유통업체들이 추수감사절 당일 문을 열지 않을 전망입니다. 코스코를 비롯한 홈디포, 몰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추수감사절에 문을 닫고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오전부터 영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업체들은 추수감사절 당일 저녁부터 매장을 오픈해 할인 행사를 시작해 왔습니다. 업체들은 추수감사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 날인 만큼 직원들을 위해 그동안의 관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블랙 프라이데이 시기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업체들이 추수감사절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오늘 성명을 통해 추수감사절 당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한국의 4대 강은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강과 호수가 핏빛으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5억 년 전 만들어진 중국 산시성의 대형 소금 호수. 그런데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왼쪽은 푸른빛, 오른쪽은 붉은 빛입니다. 有一点觉得奇怪，因为这边是这个颜色，然后那边是比较就是绿的青的那种。 주민들 사이엔 세상이 망할 징조라는 등 온갖 설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호수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원인은 호수에 서식하는 미세조류 때문이었습니다. 염분을 좋아하는 미세조류 두날리엘라 살리나는
햇빛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붉은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지난 여름 고온의 강수량이 줄어 호수의 염분이 높아지자 미세조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한 겁니다. 它能够达到那个成千上万只以上，这个水颜色才会达到如此的这种红的颜色。这个水样里面，从咱显微镜下观察哈，基本上能达到2、3千只。 하지만 왜 호수의 한쪽 편만 붉게 물든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렇듯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호수의 색이 변하는 일은 지구촌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딸기 우유를 부어놓은 듯 분홍빛을 띤 호주의 힐리어 호수와 세네갈의 레트바 호수. 바로 옆 푸른빛 바다와 극명한 대조를 이뤄 마치 신의 마술을 보는 듯한데 역시 호수에 서식하는 미세조류 때문입니다. 하지만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죽음의 붉은 강도 있습니다. 러시아 노릴스크시 인근의 달틱한 강. 핏물이라도 부은 듯 광물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붉은 강의 원인은 인근 공장에서 흘러나온 화학 폐기물. 유독 물질로 범벅이 된 핏빛 강물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Которые содержат повышенное содержание железа. Отсюда и такой красноватый оттенок, или лучше сказать, такой ярко-алый. Во-вторых, это питьевая вода, которая уже непригодна. 해당 업체는 유출된 폐기물이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충격과 근심에 찬 주민들은 업체 간부들에게 공개적으로 강물을 마셔보라고 요구하는 등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에트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을 포함한 대형 보험사들이 오바마 케어 플랜 제공 중단을 선언하면서 뉴욕, 뉴저지주를 비롯한 32개 주에서 140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거나 혜택 범위가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1,110만 명에 달하던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2017년에는 최대 8%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오바마 케어 가입과 갱신은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패터슨 경찰에 따르면 한인 28살 안모 씨는 지난 6일 파크애비뉴 18가 인근 델리에서 마약 단속반 소속 경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안 씨는 당시 헤로인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한 팩을 옷 속에 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는 불법 마약 소지죄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TA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장애인 교통 지원 서비스인 액세서 라이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액세서 라이드 배는 하루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하고 평균 비용이 $70에 달해 비싼 반면 차량 공유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기 시간과 이용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차량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맨하탄 그랜센트럴 터미널 옆에 초고층 오피스 타워가 건립됩니다.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밴더빌트에서 메디슨 애비뉴와 42가에서 43 스트리트 사이에 지어지는 58층 높이의 원 밴더빌트 타워가 건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밴더빌트는 크라이슬러 빌딩보다 높아 맨하탄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햇살이 뜨겁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한 차례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간 다음 차차 개이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고 바람도 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